그래서 단원을 보면 대단원을 좀 살펴보시면 앞에 이제 책에 있는 사람은 대단원, 이단원이 방정식,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2차 방정식하고 다음 주 2차 함수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2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많이들 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했던 것도 약간 섞여 있고 그래요. 아무튼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단원의 제목은 2차 방정식인데 맨 앞에 나오는 건 1차 방정식부터 시작이에요. 차수가 1차니까 그냥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건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AX는 B. 1차 방정식은 해를 찾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죠? 이게 앞에서 했던 항등식 생각해 보면 항등식이랑 방정식이랑의 차이는 항등식이라는 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즉 참인 녀석인데 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그죠? 그렇게 생긴 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 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찾는 게 방정식을 푸는 거지. 그죠? 즉 해를 찾는 거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1차 방정식이 있다고 보면 이 1차 방정식의 해는 a분의 b예요 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치사하지만 대부분은 a분의 b로 끝나겠지. 근데 치사하지만 이렇게 나눈다고요. a가 0일 때랑 a가 0이 아닐 때로. 그지? 그 a가 0이 아니어야 a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해가 a분의 b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지. 그죠? a가 0이면 또 나눠야지. 뭘로? b가 0일 때랑 b가 0이 아닐 때로. 그죠? 그래서 a도 0이고 b도 0이면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은 거지. 그죠? 0x가 0이 하니까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옛날 말이긴 하지만 무수히 많다. 너무 많아서 못 정해. 부정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는 a가 0인데 b는 0이 아니야. 0x가 3이다 그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x는 없지. x에 0 곱하면 0인데 그거 3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그러면 물론 대부분은 이거로 끝나겠지. 우리가 실제로 숫자로 나와서 만나게 될 건 대부분 이거지만 그래도 개념할 때는 항상 a가 0인지 아닌지 또 b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 이야기를 하자면 결론만 이야기합시다. 2차 방정식도 당연히 해를 찾는 게 목적이야. 근데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인수분해. 두 번째는 안 되면 근해 공식. 그죠? 참고로 다음 단원에 보시면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 나올 건데 그 고차 방정식에 가서 해를 찾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수분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린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2학년 되면 3, 4차 방정식 또 한 번 만나게 될 텐데 거기 가서도 해를 찾을 방법은 없어. 그냥 해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우리는 알아낼 수 있거든요. 아무튼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인수분해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인수분해하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무 숫자나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가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다고 보면 저거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 어떻게? x 빼기 4,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할 거고 둘이 곱해서 0 됐다는 이야기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0이 되던가 뒤에 있는 게 0이 되던가 이렇게 해서 그냥 해를 찾으시면 끝난다 이야기라고요. 그죠? 인수분해가 되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땐 근해 공식이라는 걸 이용한다고. 이 근해 공식을 만들게 된 과정이 뭔지 기억이 나나요 혹시? 근해 공식을 만들게 된 과정. 외우고는 있죠? 외우고 있죠? 외우고는 있죠? 근해 공식 자체를. 그럼 그 근해 공식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이런 거라고.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법이라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ax제곱으로 출발하니까 a를 묶어보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c는 나중에 생각할게요. 요렇게로 바꿀 수 있고
요놈 완전 제곱식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x제곱에 a분의 bx가 왔어. 상수항으로 누가 와야 완전 제곱식이 되나요? 요거 절반 한 거에 제곱이 와야죠. 4a제곱분의 b제곱이 와야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럼 하나 더 했으니까 도로 하나 뺄 거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었다고. 그지? 그래서 요만큼은 뭐라고 쓸 수 있다? x 더하기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었다고. 오케이? 일단 따라오세요. 여기 앞에 지금 a가 있고요. 요 녀석은 요 a하고 합쳐져서 4a분의 b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은 우변으로 넘길 거야. a에 x 더하기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이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통분도 해볼 거예요. 4a분의 b제곱 빼기 둘이 곱할 거니까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뭔가 약간 조금씩 익숙한 모양새가 되어가죠. 여기서 양변 a로 나눌 거고요.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제곱 없애면 되죠. x 더하기 2a분의 b가 루트에 4a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c인데 알고 있겠지만 앞에 이제 뿔마가 와서 붙어야죠. 제곱이었으니까. 그래서 요 2a를 우변으로 넘기면 참고로 여기 있는 분모의 루트 4a제곱은 2a의 완전 제곱이니까 이렇게로 빠져나가겠죠. 얘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아있을 거고. 그래서 요 2a분의 b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제 누가 된다? 분모는 2a로 분자는 마이너스 b에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녀석 이 근의 공식이 이 녀석이라고요. 결과가. 근데 과정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이 녀석을 찾아가는 건데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죠? ABC가 숫자로 나와 있어도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잘 외우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2차 함수 할 때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걸 한번 또 쓰긴 할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2차 함수 할 때도 한번 또 이야기를 하긴 할 거예요. 이 녀석이 2차 방정식에 해를 찾을 때 만약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해를 찾는 방법으로 이 녀석을 쓸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비슷한 녀석으로 결론만 쓰자고요.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비슷한 녀석으로 짝수 근의 공식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짝수 근의 공식은 언제 썼었냐면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보통 요거 B'으로 이렇게 많이 썼다고요. 그죠? 여기가 짝수면 이거 2 나눈 숫자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유도를 해보자면 원래 근의 공식에다 그냥 쑤셔 넣으면 되거든요. 근의 공식대로 얘 해를 찾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분자 분모가 다 짝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서 이제 분자 분모를 다 2로 나누는 거죠. 요거 2 날라가고 요거 2 날라가고 루트 안에 들어있는 4도 날라가고 그래서 남는 게 뭐다? x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이렇게 찾아도 답이 틀리진 않지만 어차피 2로 나누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2로 나눈 결과를 기억하고 계시면 훨씬 편하겠죠. 그죠? 조금 연습해서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몰라도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안 구해야지 하시면 안 돼요. 몰라도 답은 구할 수 있어. 오래 걸리잖아. 결국 우리는 그냥 단순히 지식의 확장뿐만 아니라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시험이라는 건 시간 싸움이니까 1초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 그지?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아무튼 이 녀석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얘기는 그거죠. 이 근해 공식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단원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허근 이야기도 하지만 보통은 방정식에서 우리는 실근만 관심이 있거든요. 실수만. 근데 이 2차 방정식에서는 인수분해가 되면 당연히 그냥 찾을 수 있을 텐데 근해 공식 가지고 찾으면 루트가 여기 항상 껴있게 되고요. 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녀석이 만약에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만약에 이 녀석이 0이면 뿔마 0이니까 둘이 똑같은 숫자겠죠?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음수니까 허수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 두 개가 하나는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개일 텐데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었으면 얘랑 얘랑 둘이 같은 거라고 음수였으면 둘 다 허수라고 양수였으면 그냥 서로 다른 실수 두 개인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다 저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인지 허근인지 그 실근이 서로 같은 녀석인지 다른 녀석인지를 구분해 준다고요. 그래서 얘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죠. 그게 뭐였다? 판별식이었다. 그죠? 우리 보통 알파벳 D로 많이 표현했어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고 얘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이거 이제 실근이 두 개인데 서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책에서는 가끔 그냥 서로 다른 것끼리만 구분한다고 치면 실근이 하나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는 아니고 두 개인데 그냥 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중근이다 이렇게 말하고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래서 이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결정 날 거다. 이거 완전히 같은 원리로 이 짝수 근해 공식에 있는 거 짝수 판별식 이거 이제 4로 나누는 이유는 우리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 보면 분자 분모를 2로 나눴거든요. 근데 이거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 4로 나누게 되는 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짝수 판별식은 판별식 퍼 4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얘는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얘도 당연히 다 마찬가지 부호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 결정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책에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 근해 공식 가지고 계속 이어서 이제 뭐 얘기할 거냐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요거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요 방정식의 해로 요렇게 생긴 거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이젠 뭐 할 거냐면 근 두 개 하고요. 개수라는 건 요 ABC 얘기하는 거잖아요. 걔네들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 거든요.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좁으니까 여기로 갈까요? 첫 번째는 이 근해 공식 자체를 그냥 이용하는 거거든요. 우리 보통 이렇게 하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것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쳐보자고요. 그럼 뭐 근해 공식에 따르면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뭐 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모양새일 텐데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거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두 근의 합은 진짜 그냥 얘네 둘이 더하면 되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둘이 더하면 더하기 루트랑 빼기 루트는 더하면 사라지겠죠? 분모 2a에 분자는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그러니까 남는 게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대양 이런 이야기라고요. 둘이 곱해보면 얘하고 얘하고 곱할 건데 분모는 4a 제곱이야. 분자는 합차죠.
마이너스 b에 더하기 루트랑 빼기 루트니까. 그래서 분모는 4a 제곱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이 루트 통째로를 빼는 거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b제곱은 이렇게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4a는 이렇게 약분이 돼서 남는 게 a분의 c가 남는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그럼 두 분의 차이는 뭐겠어요? 여기서 이거 빼면 b는 사라지겠죠? 루트인 것만 두 개가 남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는 사라지고 루트만 두 개 된다고. 보통 차이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건데 둘 중에 큰 게 누구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빼서 절대값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 뭐다? 분모 2a, 분자는 2 루트 뭐시기. 그러니까 2를 약분하면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근데 이제 a가 혹시 음수일지도 모르니까 절대값 이렇게 씌우시면 되죠. 그리고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아까 우리 판별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얘를 기억할 때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데서 살펴보시면 되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면 좋은데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두 근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혹시 두 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합이나 곱 정도가 필요한 거라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래. 두 근의 합이 얼마일 거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일 거라고. 실제로 주기서 하면 3이고요. 두 근의 곱이 얼마라고? a분의 c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4라고. 지금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근의 공식 가지고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뒤에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미리 땡겨서 이야기하자면 똑같이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생각해봐요.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알파 넣어서 0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그 나머지 정리에 보시면 인수 정리라는 거 있었거든요. 나머지 정리 끄트머리에 보면 인수 정리라는 내용이 있었어. 그 인수 정리 뭐였냐면 a를 대입해서 0이 나왔다는 건 x-a를 인수로 갖는다. 나머지가 0이라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근이라는 건 여기다 알파나 베타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식 전체에 알파 넣으면 0 됐다는 이야기니까 이 식 전체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그죠? 다시 요 녀석이 요 두 개를 해로 갖는다는 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이거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요것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파 넣어도 0 나오고 베타 넣어도 0 나오니까. 그런데 최고차항 계수 A래매. 여기다 A 이렇게 한번 딱 붙이시면 이거나 이거나 둘이 같은 식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오케이? 그럼 요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식 다시 전개를 해볼 거예요. 그럼 A에 이렇게 하면 X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를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A까지 다 전개하면 AX제곱 A 알파 플러스 베타 X A 알파 베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요 녀석이랑 원래 있던 요 녀석이랑 둘이 같은 식이라며. 그지? 그러니까 계수끼리 비교를 하시면 되죠 이제. 그래서 보면 X제곱 앞에 A는 원래 똑같은 거니까 됐고 X 앞에 있는 B가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더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또 상수항에 있는 C가 A 알파 베타랑 같아요. 그런 이야기인 거고 이 상태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근하고 계수하고 찌질한 이야기니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뭐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알파 베타는 뭐 된다? A분의 C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건 어떻게 구하면 좋아요? 요거 제곱해가지고 이거 4개 빼고 다시 루트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 그거 할 때 하는 거잖아. 그죠? 요거 제곱하면 A제곱분의 B제곱 이거 4개 빼야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루트 이렇게 씌우시면 요 녀석 되는 거죠. 뭐 하는 건지 되죠? 근데 얘 지금 보면 통분해봐. 분모가 A제곱이에요. 분자는 B제곱에
a 제곱 됐으니까 여기 a 하나 곱해야죠.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루트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모가 그냥 나오겠죠. 제곱의 루트니까. 분자는 루트 안에 판별식이 남아있는 꼴이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아까 했던 이 녀석이랑 당연히 똑같은 거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근의 공식 자체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인수 정리해서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결론이 똑같아. 결론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하지만 이 정도는 대부분 그래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 자주 나올 거니까. 특히나 2차 함수 하러 가면 되게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야기할 건 켤레근인데 뭐야 이거. 켤레라는 건 우리 복소수 할 때도 했던 거잖아요. 그쵸? 이따가 책에 있는 건 제가 다 표시하라고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칠판 보시면 돼요. 2차 방정식에 켤레근 2차 방정식이 해는 두 개가 있을 거야. 뭐 서로 다른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같은 두 개일 수도 있고 다른 허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근 두 개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아무 때나 짝을 이루는 건 아니고 결론만 쓰면 이거였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A, B, C가 모두 다 유리수래. 그런데 근을 하나 찾아봤더니 뭐 M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생긴 무리수라는 거야. 그럼 또 하나의 근은 누구일 거다? M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다. 왜냐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 따르자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여야 돼요. 즉 두 근의 합이 유리수여야 돼요. 두 근의 곱이 A분의 C야. 두 근의 곱도 유리수여야 돼. 근데 한 놈이 이렇게 생긴 무리수잖아요. 그럼 요 녀석이랑 더해서 유리수 돼야 돼. 요 녀석이랑 곱해서 유리수 돼야 돼. 그러니까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서로 반대인 녀석이 있어야 돼. 그래야 더해서 유리수, 곱해서 유리수 된다고. 이해되죠? 완전히 똑같은 걸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 A, B, C가 실수야. 개수들이 모두 다 실수인데 만약에 근 하나가 P 더하기 QI 이렇게 생긴 허수면 나머지 근 하나 또 누구다? 그것의 켤레복소수 될 거다. 아! 왜? 이거 둘이 더하면 실수 나와야 돼. 이거 둘이 곱하면 실수 나와야 돼.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 허수, 복소수 있는데 더해도 실수되고 곱해도 실수되는 건 켤레복소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근과 계수와 관계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로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개수들이 다 유리수야. 개수들이 다 유리수야. 하나가 허근이래. 나머지 하나는 켤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유리수는 실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다시. 개수들이 다 실수래. 근 하나가 무리수야. 나머지 하나는 켤레다. 참이야 거짓이야? 그건 거짓이야. 무리수도 실수 중에 하나잖아요. 꼭 더해서 유리수 돼야 될 필요 없잖아. 어허? 별로? 두 근의 합이 유리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건데 개수가 실수라는 건 개수들이 무리수일 수도 있다고. 개수가 무리수일 수도 있다고. 그지? 그러면 굳이 꼭 켤레여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요. 루트 살아 있어도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켤레가 무조건이라는 게 아니야. 얘가 실근이면 무조건 하나가 이거야. 이거 아니라고. 개수들이 유리수 범위인지 실수 범위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그것의 켤레근인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좋아요. 책 보시면 137쪽부터 보시면 되겠죠? 제가 줄 그으라는 데다가 줄 그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그 부분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래요. 그러니까 이름은 좀 그러네.
x에 대한 방정식 ax 더하기 b의 해를 구해보면 나누죠.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고 a가 0이 아니면 그냥 a분의 b다.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 a가 0이면 그때는 b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b가 0이 아닐 때랑 b가 0일 때 이렇게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b가 0이 아니면 방정식의 해는 없고 이러한 경우를 불능이라고 이야기하고 b가 0이면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고 이런 경우를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차 방정식의 해를 찾으시오라고 하면 그냥 a분의 b라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a와 b가 0이냐 0이 아니냐 가지고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밑에 바이블 포인트라는 데 보시면 내용이 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줄 그어놓은 거 위주로 보시고 밑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주로 본문에 줄 그으라고 할 건데 줄 그어놓고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위에 약점 휘어잡기라고 있는데 이제 절대값 붙어있는 녀석이 있거든요. 절대값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저 절대값 기호를 없앨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절대값의 기호를 없앤다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을 풀 때는 절대값 기호를 없앤 후에 정리해서 해를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 2에서 구한 x값 중에서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것만 방정식의 해다. 일단 밑줄 그어 놓으시고 나중에 절대값 붙어있는 방정식이 실제로 우리가 풀이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 그 소리구나 라고 알 거예요. 밑에 내려와서 이제 2차 방정식 풀이 볼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a는 0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a가 0이 아니어야 2차 방정식이에요. a가 0이면 1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a가 0이 아닌 녀석이 2차 방정식이고요. 이 녀석을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예 밑에 단락에 보시면 저 밑으로 내려가서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좌변이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되면 아예 그냥 두 근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인수분해 되면 그냥 그거 해다. 그런 이야기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두 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대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저걸 이용해서 우리 근의 공식이라는 걸 유도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와서 보시면 뭐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건 다시 보시면 되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고 나와 있죠. 노란색 책에도 형광펜 쳐져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을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해를 구할 건데 이거 공식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근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 썼던 거 거의 그대로 지금 밑에 139쪽 밑에 보시면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제일 위에서부터요. 따라서 요 2차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생긴 녀석, 요 정도는 다 기억하고 있을 거고 이름도 표시를 좀 해두자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요 밑에 내려와서 여기 이제 판별식 이야기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요 뒷부분에 복소수 범위에서는 항상 반드시 두 개의 근을 가지게 돼요. 복소수 범위라는 건 실수, 허수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말했지만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서로 같은 실근이 두 개, 서로 다른 허근이 두 개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어쨌든 근이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지만 실수, 허수 합치면 복소수니까 복소수 범위라고 치면 항상 두 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죠?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수인 근을 실근,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하고요. 두 개의 실근이 같으면 그때는 중근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해요. 그냥 새로운 용어니까 그냥 표시하는 거고요. 그 예제 밑으로 가서 보시면 특히라고 되어 있죠. 그 뒷부분부터요.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B 대신 2B'이라고 놓고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긴 녀석의 해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제일 마지막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 아니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냥 줄줄이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표시해 놓은 거 눈여겨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두 가지 근해 공식하고요. 짝수 근해 공식하고 두 개 정리해서 바이블 포인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외워보시면 되고요. 그 요 밑에 개념 콕콕 문제 있는데 이거는 꼭 풀어보세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밑줄 다 긋고 나서 예제 보겠습니다. 150쪽으로 가죠. 판별식 이야기인데 뭘 판별하는 거였다? 실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였다. 그죠? 보시면 첫 번째 줄에요. 실제로 근을 직접 구해보지 않아도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였다? 여기 표 바로 윗줄에 근호 안에 있는 식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이걸 이제 중근이라고 이야기했고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표 바로 밑에 노란색 형광펜 우리도 똑같이 갈게요. 식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기호로 D로 나타냅니다. 또 짝수 근해 공식 썼던 것처럼 또한이라고 되어 있죠. x의 개수가 짝수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구해보면 x의 개수가 짝수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잘 보고 줄 그으세요. 놓치면 못 따라옵니다. 집중해.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도 바이블 포인트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면 여기 뭐 나와 있냐면 지금 만약에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어떡할 거냐 인데 그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이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중근 갖는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해가 한 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x-a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그 중근 갖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만 좀 표시하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이야기니까 판별식도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 같은 말이라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요. 2차 방정식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져요. 실근이 한 개밖에 없어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죠? 판별식이 0이다로 귀결이 될 겁니다. 또 쭉쭉 넘어서 156쪽 갑니다. 아이고.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왼쪽 페이지요.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두 근의 합과 곱이 2차 방정식 개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줄에도 끝에 보시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목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으니까 똑같이 표시하고요. 그 example 밑에 보시면 노란색 형광펜 쳐져 있죠? 그래서 이 노란색 형광펜에 있는 것도 중간부터 직접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지 않아도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다. 요때 많이 쓰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문제 풀 때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그러면 주로 저걸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죠? 실제로 해를 찾으시오라는 문제도 당연히 만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이야기가 이어져. 근데 인수분해는 안 돼. 귀찮아. 그럼 이제 그냥 두 근의 합이랑 곱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억하시고 오른쪽 넘어와서 보면 지금 여기 두 근의 합이랑 곱 이야기만 나오는데 오른쪽에 뭐 나와요?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두 근의 차이가 요 따위로 생겨 먹었어요 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끄트머리에 보면 조그맣게 써 있는데 그래서 뺀 게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요렇게 표시를 좀 해두세요. 요렇게 많이 외우게 될 거고 저도 앞으로 수업하면서 계속 요거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짝수여도 짝수 판별식을 여기다 쓰지는 않아요. 두 근의 차이는 항상 절대값 A분의 그냥 루트 판별식이에요. 짝수 판별식 아니고. 오케이? 이거 기억 좀 해두시고 밑에 바이블 포인트 내려와서 보시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차이 다시 한번 써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밑에 내려와서 2번 두 수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방정식을 주고 근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근이 주어진 상태로 이거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한번 만들어봐. 이제 거꾸로인 거지 순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숫자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근을 주고 얘네 두 개가 근인 2차 방정식 한번 찾아봐. 그 얘기하는 건데 써있죠 여기. 거꾸로 두 수가 주어질 때 그 두 수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고요. 키워드는 뭐야?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인수 정리예요. 그죠?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는 건 알파 넣어서 0 되고 베타 넣어서 0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거 두 개를 근으로 갖는 녀석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x-알파, x-베타 이렇게 맨 위에 줄부터요. 일반적으로 두 수를 근으로 가지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x-알파와 x-베타를 가진 상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아예 그냥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야. x제곱에 빼기 합 더하기 곱 저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더라. 근데 뭐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좀 중요하겠죠? 알파 베타가 해라면 x-알파, x-베타 저 두 개가 인수로 들어있을 거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와서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 앞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푼다고 했을 때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통 뭐 정수거나 뭐 간단한 정도의 유리수면 인수분해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한단 말이지. 근데 근해 공식을 이용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러운 무리수일 수도 있고 아예 그냥 허수일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두 개가 찾아진다는 거야. 그 두 개가 찾아지면 그 두 개를 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이거 뭐 이렇게 생긴 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어. 인수분해 안 되죠. 심지어 허근 갖는 녀석이잖아. 이거 허근 뭐라고 그런다고? 이 2차 방정식 허근 뭐라고 한다고? 오메가 그런다고? 오메가. 이거 3차 방정식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튼 x 찾아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죠? 얘가 지금 두 개의 허근인 거잖아. 그럼 굳이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하자면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 썼는데요. 인수분해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x에서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x에서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 얘를 굳이 인수분해 하자면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꾸로지. 그러니까 원래는 인수분해가 되면 그거 가지고 해를 찾는 건데 인수분해가 안 돼서 해를 못 찾아서 근해 공식을 썼다는 거야. 어쨌든 근을 찾은 거잖아.
그걸 가지고 다시 인수분해가 되는 척 할 수 있다고요. 인수분해 한 건 맞지. 근데 이걸 인수분해 했다고 하긴 좀 그렇잖아. 우리가 그냥 근해 공식이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는 인수분해 못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근을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낸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오케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바이블 포인트 안에 있는 거 보시면 뭐래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 알파 베타가 실근이란 얘기 없어요. 개수가 실수인 거지 알파 베타는 실수 아니라고. 실수 아니어도 된다고. 오케이? 알파와 베타가 두 개의 근이라고 하면 이 녀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 이 녀석은 요 따위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켤레근 얘기 나와요. 켤레근은 제가 아까 써드린 그 두 줄이 사실은 내용의 전부예요. 근과 개수의 관계 가지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위에서부터 5번째 줄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즉 써있죠. A 플러스 B가 근이면 A 마이너스 B도 근이 돼야 되고 거꾸로 A 빼기 B가 근이면 A 플러스 B도 근이 돼야 돼요. 저기서 말하는 그 A, B는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거 있죠. 여기 색깔에 칠해져 있는 A하고 B예요. 그죠? 그래서 괄호 1번, 괄호 2번 두 개가 결정적인데 괄호 1번 A, B, C 즉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라면 이렇게 생긴 무리수가 근일 때 나머지 하나도 근이고요. 저거 뭐 저렇게 생긴 걸 켤레 무리수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켤레 근이라는 용어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켤레 근에 표시해 두시고요. 밑에 괄호 2번 개수들이 모조리 다 실수일 때 P 플러스 QI 즉 허수 복소수가 근이면 그것의 켤레도 또 근이 될 거다. 예요. 얘도 당연히 둘이 서로 켤레 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개수들이 유리수인지 혹은 실수 범위인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제일 밑에 바이블 포인트 안에 보시면 1번, 2번 두 개 나눠져 있죠? ABC가 유리수일 때, ABC가 실수일 때, 그리고 그 밑에 플러스라는 데 보시면 이런 얘기 써 있죠. 2차 방정식에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없으면 P 더 화면이 안 좋아. 글자가 잘 읽어줘요. 없으면 P 플러스 Q 루트 M이 방정식의 한 근일 때 다른 한 근이 반드시 이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수가 실수면 무리수 근을 가졌을 때 이것의 켤레가 꼭 올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개수가 무리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무리수끼리 켤레가 와야 하는 거지. 개수가 실수범이라면 뭐 무리수도 실수니까 개수의 루트가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녀석이면 꼭 두 근의 합이 유리수일 필요 없잖아요. 두 근의 합이 무리수일 수도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꼭 켤레근이 오는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얘도 하나 나와 있죠.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더하기 2루트 3의 0. 두 근 약간 이상하게 생겼다고요. 서로 켤레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개념 콕콕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 정리는 이 정도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굳이 밑줄 그으라고 한 이유는 나머지 안 읽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머지도 다 읽어봐야지 당연히. 근데 어디에 좀 방점을 찍어서 보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은 대부분 아는 내용일 건데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2차 방정식을 풀다가 막히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를. 이거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문제를 풀다가 2차 방정식 전통 풀 수 있는데요. 2차 방정식 말고 2차 함수 나오고 고차 방정식 나오면 풀다 막혔을 때 찾아볼 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얘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 그어놓은 거 위주로 좀 복습할 때 보시면 되고 찾아볼 때도 뭔가 좀 하이라이트가 돼 있으면 눈에 잘 들어오니까 그런 의미로 밑줄 그으라고 한 거고요. 밑줄 긋지 않은 다른 부분도 다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예제를 볼 텐데